자, 이런 와중에 극우 유튜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랄을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서울을 안 거치고는 워싱턴을 못 간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패싱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지가 통일부 장관 들어가고 북한에 막 개소리 시전하고 북한이 아예 통일 전선부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필요가 없는 장관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통일부가 있지만 북한은 통일부가 없어졌어요. 그냥 북한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같은 한민족 국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외국으로 취급을 해서 외교부 장관, 북한의 외교부 담당 최선희가 담당을 한다라고 하고 아예 통일 관련된 모든 부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혼자서 우리를 안 거치고 김정은은 미국을 못 가요! 라고 목리를 혼자 부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개소리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김용호가 17일 날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북미 대화 시 한국을 패싱할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서 우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고 또 미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나토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건 뭐죠? 그냥 이건 자기 합리화도 아니고 어떤 상상 속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애초에 트럼프가 그동안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난 한 3, 4년 동안 30통이 넘는 편지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왜 애초에 그럼 편지도 우리가 받아갖고 대신 붙여주지 그랬냐고. 무조건 북한은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을 가야 하니까? 그렇지. 김정은 편지도 우리가 받아서 검열하고 트럼프한테 전달해주지 그랬냐고. 트럼프는 워싱턴이 아니라 플로리다에 있으니까 플로리다로 가는 건 그냥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 인도적으로 또는 남북 통일 사업으로 진행해왔던 북한에 대한 지원금들을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준대? 관련한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또라이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을 돌려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차관이었나요? 일단 들어보시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년부터 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 3,290만 달러 상당이 투입이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미확정된 상황에서 폭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통일부가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유관 부처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국가, 다른 법체계, 다른 어떤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법원이 김정은을 고소 고발을 하고 거기다 손배소를 때리고 있는 그렇죠.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김정은 우리나라에 손해배상 1,800억 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주석궁에다가 빨간 딱지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이러 가야죠. 압수수색하러 가야죠. 아니면 유엔이나 IMF에 얘기를 해갖고 그쪽에다가 추심을 대리로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북한에 들어가갖고 야 여기 철도 이거 부지 폭파했으니까 야 부지 이제 앞으로 니들이 쓰지 마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행정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야지. 차관이라뇨. 애초에 북한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가 남북 공동사업 하자 그래갖고, 철도 연결해갖고 그 철도로 갖고 앞으로 우리가 신의주 연결도 하고 남북 경제 교류도 하고 러시아랑 중국으로 연결해갖고 하는데 씁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동의를 했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지을 거지만 니네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일단 그걸로 지어라. 그리고 나중에 사용료로 퉁을 치든 뭘 하든 이렇게 가자라고 해갖고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걸 그러니까 원래 사업 계획서에 그걸 완성한 다음 그 이후 사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 사업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내팽개치고 한 게 우리 정부예요. 우리 정부 아니에요. 네, 우리 정부가. 군사적 경제 제재 참여해갖고 사실상 경제 교류를 끊어버리고 과거에 뭐 개성공단 비롯해갖고 남북 교류 사업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관련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했던 남북 군사 그 협의를 먼저 깬 사람이 누굽니까? 남한 정부야. 우리 정부가 다 미리 해갖고 먼저 그거를 두들겨 깼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관련해서 북한에다가 손실배상을 요구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옛날에 현대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 사업 했을 때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호텔을 비롯해갖고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들 전부 다 현대 돈으로 지어가지고 북한에다가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해갖고 돈을 벌었죠. 관광객을 벌여가지고 남북교류 엄청나게 했고 북한에도 그만큼 이제 뭐 매출을 일으켜주고 수익을 이렇게 질수해서 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기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폐쇄됐어요. 날라갔습니다. 그거 돌려받았습니까? 돈 받았어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한테 빠져나오라 그래갖고 공단에 추대한 기계 시설들 못 건지고 그대로 하나도 하죠. 못 건지고 전부 다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애초에 계약서 상으로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이 이걸 인수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돈으로 돌려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민간 기업에서도 그러한 조항을 적용시켜갖고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할 거 괜히 북한의 신경만 자극하고 이걸로 갖고 엉뚱하게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짓거리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뭔가 분단과 분열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똥풍선만 계속 날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무인기도 못 띄우잖아.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고사포도 못 쏘고, 우리 쪽에서, 기동훈련, 을지훈련 하기로 했던 거 다 때려치고,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 한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미국 눈치 봐서 연기됐어요, 이제는. 이따위로 심지어 북한한테까지도 무인기 잘못 띄웠다가 지금, 미국한테서 경고받고, 유엔사한테서 경고받고, 외교적으로도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와가지고 북한이 우리 시설물을 깼으니까 그건 옛날에 차관이었으니까 돌려받겠다고? 아니, 형제지간에 집 사는데, 새 집 사서 들어가는 거 축하한다고, 형님이 동생한테 가구랑 세탁기랑 사줬어. 근데 둘이 사이가 나빠졌어.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때 사주고 빌려준 거야. 너 그 가구랑 세탁기 다 내놔. 너 그거 헌거됐으니까 내가 사줬을 때 가격에 이자 붙여서 돌려줘.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 짓거리가. 아씨, 진짜 찌질하다. 연애할 때, 난 사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지 가오 잡겠다고, 야, 나랑 같이 다니려면 이런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지. 이러고는 굳이 명품백을 지어줘 놓고는, 지 혼자 지랄 발광을 하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야, 씨! 너 내가 사준 명품백 내놔. 그러니까. 세상 찌질해. 아나 너 쓰던 백 갖고 가랬더니 야 누가 물건 달래. 그때 나 500만 원 들었으니까 이자 붙여서 550만 원 현금으로 물어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쓰레기를 만났네. 그렇지. 쓰레기를 만났어. 그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야, 정말 개 쓰레기다. 아우.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통일부 내지는 아우, 시끄러워. 외교를 하는 공무원의 짓거리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영영 다시 안 볼 거야? 영영 통일 안 할 건가? 일단 얘들은 통일 안 할 거니까. 어? 얘들은 안 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 때, 아유, 그때 참 미안해요. 우리도 창피했어요. 그 미친 새끼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했네요. 라고 우리가 오히려 쪽팔릴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항상 좀 시원시원하게 말을 해준다라고 좋아하시는데, 제가 광장 나가서도 많은 분들이 송작가 TV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되게 시원하게 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보다 훨씬 시원하게 말을 잘하는 언니를 한 명 알아요. 어떤 언니예요? 김여정 언니라고. 혹시 아세요? 이 언니는, 저기 높은 자리에 있는 언니예요. 노동당 부부장이라고. 이 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 개새끼들에 대한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씨 해도 너무하네.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화가 치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은 수긍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 개새끼들. 너무. 이 2년 반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평양 방문했었을 때 옆에서 수행을 하면서 진짜 막 삼촌 보듯이 큰오빠 보듯이 일일이 챙겨주던 그때 김여정의 표정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면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의 남북 관계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딱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누가 김여정을 그렇게 만들어놨냐고. 누가 남북의 관계를 이따위로 만들어놨냐고. 사람 하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 하나가.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무슨 전쟁을 치렀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큰, 뭐 폭격을 하거나 뭐 경제적으로 파탄을 시켰어요.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켜놓고 못 살게 굴기를 했어요. 그냥 말로 윤석열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네 어쩌네 그러면서 일본이랑 붙어갖고 말로 갈구는 것만 갖고도 남북관계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진짜로. 진짜 아니 정말 싸움 잘하는 애는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서 계속 나불거리면서 왜 진짜 한 대 꽉 쥐어받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전형적인 애가 룬 정권입니다. 그래서 진짜 윤석열이 나중에 이제 정권을 내려놓고 내려와갖고 그 감옥을 가야 될 상황이 온다고 치면 저는 아오지 탄광에 노동형을 보내는 게 어떨까. 저도 북한으로 보내고 싶어요. 남북 공조를 통해 갖고 사리원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아오지 탄광 쪽으로 저도 위쪽으로 보내야 돼요. 정말 아니면 추운 위쪽. 개마고원 밑에 그 교화소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원정을 좀 한 파견 복역을 한 2년 정도 갔다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진짜 해보고. 왜 합니다. 2년만? 응? 임기 채워줘. 아니, 근데 여기서도 좀 봐야지. 네. 자, 여기까지 1부 순서 하고요. 네. 힐링 타임을 좀 갖고 와갖고, 2부에는 국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